조선왕조실록에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별인 적시성의 등장입니다. 적시성은 전통 별자리인 28수 가운데 귀수에 속한 별자리로 죽음을 상징하는 재난의 별을 말하는데요. 이 적시성이 밝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대신이 살해당한다고 했으며, 적시성이 요동하면서 색을 잃을 경우 질병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황폐해지는 일이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죽음과 재난의 별인 적식성은 다행히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죠. 조선왕조 전 시기 동안 24회 정도 등장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인조가 즉위 이후 제위에 있는 동안 적시성과 관련한 기록이 총 4회 등장. 조선왕조 통틀어 24회 등장했던 적시성이 인조 통치하에서만 4회 등장했다고 하니 인조의 통치 기간 대비 적시성의 잦은 등장, 정통성과 명분이 부족한 인물이 왕위에 앉아있음이 하늘이 보기에도 불편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명분하에 왕이 교체된 사례가 2번 있었으니 바로 연산군을 패한 중종 반정과 광해군을 패한 인조 반정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반정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왕위에 오르는 방식에 있어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종은 당초 왕위에 오를 생각 자체가 없었으나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의 추대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케이스인데 반해 인조는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고 싶어 세를 모으고 반정을 주도했기에 중종 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해군을 패륜자로 몰아 반정의 명분을 삼았던 인조 정권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 그 후유증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후유증이 바로 이괄의 난이며, 백성들이 인조와 당시 조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이괄이 한양에 입성하자 백성들이 뜨겁게 환호하며 반겨주었다고 하며, 반면 인조는 이괄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으나 당시 백성들이 인조가 타고 도망가려던 배를 숨겨놓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통성은커녕 왕위에 오른 과정이 있어서 명분 또한 약했던 그였기에 백성들조차 인조를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화에서 소현세자는 적이 쳐들어오자 누구보다 기민하게 몸을 피했던 인조의 모습을 이장현이 비꼬듯 말하자, 전하께서 옥체를 보존하심은 한낱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하가 바로 조선이고 전하를 지키는 것이 조선의 사직을 지키는 것이라며, 누구보다 먼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인조의 큰 뜻을 이해 못하는 이장현의 무지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소현세자는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인조가 부득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임금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6화에서 소현세자와의 생각과는 달리 인조는 조선의 사직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청진영의 상황 때문에 조선이 시간을 끌려 한다면 청은 모든 힘을 동원해 산성을 무너뜨리려 할 테니, 그로 인해 조선의 많은 희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자 소현세자는 해당 사실을 인조에게 전하며 항복하면 사직을 보존해주겠다는 청의 약속을 믿어보자는 의견을 내비치는데요. 하지만 인조는 소현세자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곤 불같이 화를 내었죠. 어찌 세자의 입에서 자기 보고 출성해 나가 항복하라 말하는 것이냐며, 자신이 나가 겪게 될 수모 따윈 난중에도 없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인조가 몸을 사리는 것이 당연히 사직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직이고 나발이고 출성해 나가 자신이 받을 수모 따위를 고민하고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던 소현세자. 어찌 보면 이 장면은 소현세자와 같은 왕이 될 제목이 인조와 같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을 아버지로 만나 부자지간의 인식과 수준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결국 이러한 이유로 소현세자가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려주는 복선되는 장면은 아닐까 생각되었는데요. 인조는 기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반정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고,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모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소현세자는 청으로 끌려가 겪은 심양에서의 8년간의 생활을 통해 의식에 큰 변화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나라를 야만국이라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강국임을 인정하고 조선이 이를 고려하여 외교에 임해야 한다 판단한 것인데요. 1644년 청은 명나라를 멸망시키며 중원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제서야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식견을 조선을 위해 활용코자 하는 가슴 벅찬 포부를 품고 귀국했을 소현세자. 하지만 조선 조정에선 인조를 포함해 그 누구도 그를 반겨주는 인물이 없었으니 그 이유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숙명 반청을 이념으로 하고 있어 청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현세자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인조는 청의 신라를 등에 업고 장성에 돌아온 소현세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앗을 수 있는 정적처럼 보였을 테니,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은 소현세자라는 준비된 왕제를 품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하여 소현세자가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의 하늘엔 죽음을 상징하는 재난의 별 적시성이 뜬 것이고, 소현세자는 가슴속 품은 큰 포부를 제대로 실랑에 옮겨보지도 못한 채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들면 소현세자가 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병자호란, 이와 같은 병자호란을 야기시킨 건 인조와 조선 조정의 탓이 제일 크다 볼 수 있는데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와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들은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해군의 중립 외교 대신 명과의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광해군이 앞서 벌인 일이라면 좋건 나쁘건 무조건 반대하기만 했던 인조와 서인 세력들의 결정이 결국 청을 자극했던 것이고, 조선이 정묘호란과 병조호란을 겪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인조 재임 중에 총 4번 발견되었다는 적시성, 이 적시성이 병조호란이 발발하기 전 2년 전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모자란 위정자들로 인해 조선과 조선의 백성이 겪게 될 비극이 하늘도 안쓰럽게 여겨 적시성을 미리 띄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었건만,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었고, 덕분에 드라마 연인 7화에서 소현세자를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